시청자 여러분, 밤새 편을 잘 쉬셨습니까? 4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4월도 이제 2분기가 시작이 된 4월도 이제 중반쯤 넘어가고 있죠.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무슨 기사가 나온지 브리핑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톱 기사로 가져온 거는요. 제목 보십시오. 방전된 K배터리 재충전. 여기서 이는 이제 이재명 이제 민주당 예비 대선 후보 얘기입니다. 보조금 직접 지원 추진한다. 이재명 민주당 지금 예비 대선 후보가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대선 준비를 위한 소위 말하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싱크탱크라고까지는 좀 그렇지만 그 조직들을 지금 이제 가동을 해서 대선에 이제 후보가 최종 됐을 때 대선에 나가서 국민들에게 제시할 공약들을 좀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게 뭐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정책 수혜자라는 이름으로 테마주들이 되고 있어서 주가도 시장에서 아주 크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2차 전지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내용은 이재명 후보가 직접 본인의 입으로 한 내용은 아니고요. 민주당 내에서 지금 국회 2차 전지 포럼을 대표를 하고 있는 신영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한 내용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2차 전지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니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해법으로 내놓고 있는 게 해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표부터 먼저 볼까요? 이거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회색은요. 한국이고요. 한국의 LG, 삼성, SK온 이 배터리 3사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약간 자주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약간 이거는 중국의 CATL하고 BYD 같은 중국의 이제 1, 2위 배터리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자, 보면요. 이게 2020년, 2025년, 이게 색깔 구분이 이렇게 되는 거군요. 시간 개념이군요. 한국의 배터리 3사가 이 시장 점유율이 2020년에 34%로 글로벌 넘버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중국은 30%, 일본이 18.5%인데 5년 뒤인 지금 보십시오. 배터리 3사는 절반으로 줄었죠. 34에서 17%니까요. 딱. 반면에 중국은요. 30에서 55%로 사실상 거의 2배가 늘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17%가 줄은 게 중국으로 넘어갔고 거기에 또 이제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은 사실은 이제 우리처럼 그렇게 배터리 회사들이 많지도 않지만 파나소닉 정도니까 18.5%였던 시장 점유율이 와, 이 4%까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4분의 1 이하로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줄고 17%, 그다음에 일본에서 줄어든 15%가 다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불과 2, 2년 전인가만 해도 글로벌 넘버 원이었는데 배터리 회사, 개별 회사로는 지금 이제 CATL이 벌써 잡고 있는 지 몇 년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황이 지금 바뀌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소위 말하는 굴기를 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돈이죠. 그 돈이 또 중국 정부에서 나온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경쟁사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경쟁사들이 이제 서로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제 도태가 되는 거죠. 그 적자 생존의 논리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시장을 장악한 게 중국 내에서 CATL, BYD 이런 몇 개 회사들이고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이제 중국 당국이 보조금을 엄청나게 지원을 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겁니다. 뭘 실패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실입니다. 하지만 그 손실을 기업이 직접 다 커버를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이제 자본시장의 논리인데 중국은 그렇지 않죠. 만약에 CATL이 뭔가 개발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시장 반응이 시원찮아서 1년에 뭐 1,000억 원의 적자를 봤다. 그럼 그 적자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서 메워주는 겁니다. 어떤 뭐 R&D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 R&D 투자도 사실 돈도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 R&D 투자를 할 때 이게 성공 가능성이 좀 있어야지 기업도 리스크를 좀 안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를 좀 하고 싶어도 또는 투자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때문에 투자를 못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걸 정부에서 다 커버를 해주니까 아이 뭐 실패하면 또 나라에서 돈 주는데 뭐 자 한번 해보자 이런 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생태계의 힘이 엄청난 거죠.
중국이 지금 사실은 태양광도 그렇게 해서 지금 세계 최고가 됐고 풍력 발전 관련된 이런 각종 설비, 엔진부터 밑에 하단부까지 다 이것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세계 최고가 됐고 배터리가 좀 그렇습니다. 반도체도 지금 딱 그 방식으로 지금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랑 같이 손잡고 가는 이런 중국 기업들과 혼자서 외롭게 해야 되는 한국 기업들, 뭐 한국 기업들뿐만이겠습니까만 이렇게 하는 것과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나 뭐 중국, 일본 다 지금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자금을 대주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계속 뭐 세액 공제해주겠다 이런 식인 거죠. 대표적으로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배터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현재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영업이익을 내지 않으면 정부의 세액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중우장대한 대규모 장치 산업 같은 경우 처음에 돈 몇천억 뭐 이렇게 조 단위로 넣어가지고 그게 금방 1, 2년 뒤에 수익이 나면은 그거 누가 안 하려고 그러십니까? 다 하려고 그러죠. 대출 받고 뭐 자금 투자 받고 해서.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사업인 겁니다. 대신 잘만 되면 안착만 되면 이제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이런 장치 산업의 특징인데. 지금 우리 정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부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땐 공무원들 이제 핑계 대는 거죠. 책임 안 지려고. 아니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세금을 가서 혈세를 투입을 했는데 그 회사 혈세를 받은 회사는 수익을 못 내고 있어. 그럼 그 책임 누가 질 거야? 당신이 책임질 거야? 이제 이런 거 하기 싫은 겁니다. 참담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 경영이 자꾸 좀 밀려나고 있는 건데 배터리도 좀 그렇다라는 거고 어쨌든 이재명 민주당 예비 후보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영업이익이 나든 안 나든 간에 관계없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만약 된다 그러면 사실 또 이 내용을 업계에서 원래부터 계속해서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던 겁니다. 아니 돈을 그렇게 몇천억 조 단위로 들여서 수익이 금방 날 수 없는데 정부가 영업이익이 나야지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 지금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는 포기를 했겠죠.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이 좀 새 정부에서 혹시라도 누가 됐든 간에 바뀌게 된다 그러면 우리 배터리 업계도 조금 숨통을 들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주식시장 쪽 얘기 좀 해보죠. 첫 번째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매도 표적된 중수혜주 제목이 이렇습니다. 표를 먼저 보죠. LG생활건강하고 호텔신라 이 두 회사를 오늘 이데일리 이제 증권면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주가를 보시죠. 주가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호텔신라도 역시 좀 떨어졌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호텔신라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 LG생활건강이라든가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중국 수혜주. 그러니까 우리와 중국 관계가 좋아지고 소위 말하는 한한령도 좀 해제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국 관광객들에 대해서 이제 대규모로 단체 비자, 이 관광 비자 같은 거 면제도 해주고 한시적이지만 뭐 이런 식의 조치들을 이제 취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중국의 이제 관광객들 그다음에 이제 이 단체 관광객들이 대거 들게 되면 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 좀 좋아질 거다. LG생활건강은 중국에서 관계가 좋아지면 화장품 많이 팔릴 거 등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LG생활건강 호텔신라들 수혜주를 있었는데요. 이제 변수가 생긴 겁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공매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LG생활건강이랑 그 호텔신라 상황을 좀 보니까 LG생활건강은 16일 기준으로 그제죠. 공매도 비중이 전체 거래 비중이 20%. 그러니까 5주가 거래되면 한 주는 공매도를 통해서 거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지난 15일에는요. 공매도 비중이 40% 가까이 치솟았기도 했고요. 호텔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6일 날은 18%, 20% 채 안 되는데 하루 전인 15일 날은 역시 34% 가까이 공매도 비중이 지금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매도 비중이 평균치보다 2배 가까이 이렇게 크게 올랐던 이유는 앞서서 이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던 이유들인 거죠. 이 중국발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발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둔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미중 간의 이 무역 갈등, 관세 갈등이 굉장히 좀 더 강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만 다른 나라들이랑 잘 된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일본 대표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치욕적인 어떤 그런 대접을 받은 걸 수도 있죠. 갑자기 백악관으로 불러들여서 그래도 명색이 한 나라의 외교 사절단인데 뭐 이제 압박을 하고 뭐 이런 대통령도 직접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무례하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뭐 그런 거 따집니까? 그래서 뭐 조금 전에 저도 듣기로는 일본 이제 정부가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가 긴급 강요 회의를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진짜 그런 거죠. 이제 이게 좀 뭐 이게 대책을 세우긴 세워야 될 텐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이 굉장히 강력한 우방국이고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도 미국은 정말 혈맹이나 마찬가지로 강력한 우방국인데 미국이 이런 식으로 자꾸 좀 자극을 한다든가 좀 무례하게 하면은 글쎄요.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 수혜주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 수치로 이렇게 치환이 되는 과정이 조금 더 지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중국 수혜주들이 좀 주춤하고 특히 공매도의 어떤 표적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HTS에서 다 공매도 이런 거 그 비중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잘 혹시 이제 투자 종목 정하실 때 공부하실 때 공매도 비중도 이제는 좀 잘 참고를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오늘 2대1 증권면에 나온 얘기인데요. 이 잘생긴 양반은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 운용사의 CIO, 즉 투자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름이 소렌 안달이라는 분이고 블루오카 캐피탈 이제 CIO인데 이델리와 이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이분이 했던 얘기들이 이제 제목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일본 증시 반등 전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일본 증시 반등 전과 비슷하는 말에서 이 반등의 의미는 일본 증시가 한 2년 전부터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그 효과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주가가 좀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작년 그 전에부터 오르기 시작해. 작년에 굉장히 이제 꽃을 피웠죠. 올해는 좀 부진하긴 합니다만 관세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일본이 그렇게 작년, 재작년 많이 올랐을 때가요. 그게 갑작스럽게 오른 게 아닙니다. 멀리 올라가면 2013년도에 이제 아베 그러니까 고인이죠. 아베 총리가 2기 총리로 취임을 하면서 그때부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엔화 약세 전략, 소위 말하는 이제 아베노믹스라는 걸 본격적으로 펼친 그게 한 10년 가까이 쌓여서 이제 재작년, 작년 이렇게 주가가 뛰었던 거거든요. 일본 경제도 지금 인플레도 올라가고 임금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고 BOJ가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는 거, 인상을 한다라는 건 정말 굉장히 낯선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작년부터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안달 CIO도 그런 정도의 상황과 지금 한국 시장이 특히 코스피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근거로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특히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조금씩 제도가 좋아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이제 일본 증시 좋아지기 직전 상황과 비슷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상속세 얘기는 상속세를 인하하게 되면 이제 오너들이 뭐 이제 내 거를 챙길 거에 대한 그런 부담을 좀 덜고 회사를 키우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투자자의 배당 같은 거 이런 거 좀 더 신경을 쓸 거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내용을 좀 잘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중소형주들 투자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뭐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들의 신문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석유화학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석유화학업체들 뭐 석유화학업체들 좋지 않다는 얘기는 다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방법이 범용 제품 판매해가지고는 중국하고 이제 경쟁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범용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과 약간 스페셜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좀 부가가치가 높은 고부가치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과 이 실적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요. 요 얘기만 하면은 여러분께서 뭐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금호석유화학, HS 효성첨단소재, 코롱인더스리 세 회사가 대표적으로 스페셜티를 집중하는 회사들인데 좋아지죠? 작년 4분기를 거의 정점으로 해서 올해 1분기에 다 이렇게 좀 좋아질 것으로 또 좋아지는 것도 꽤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범용은 뭐 우리가 사실은 중고업체들과의 가격 경쟁 측면에서 그러니까 품질 측면에서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스페셜티에서 우리가 좀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합성 고무를 가지고 굉장히 좀 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누리고 있고요. 효성 첨단 소재하고 코롱 인더스트리는 이 타이어에 들어가는 타이어 코드라고 합니다. 그거가 이제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회사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쪽 지금 이제 바닥 짚고 올라간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좀 투자를 하실 때 편하게 하시려면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유화학 관련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스페셜티가 확실한 기업들 한번 잘 보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